안녕하세요. 저는 바이브 컴퍼니 스마트시티 연구소를 맡고 있는 안창원입니다. 저는 지금 디지털 전환의 총아,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창업가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서 창업가가 새롭게 기업을 일구고 새롭게 조직을 일구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또는 저의 연구 또는 저의 관심 분야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면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장 큰 위험은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제와 똑같은 로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적합한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고 하면 그건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적합했던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따져봐야 할 텐데 어제 성공했으니, 과거에 성공했으니 그 성공 공식을 가지고 그 운영 방식을 가지고 똑같이 여전히 적용하면 될 거다라는 저 같은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지금의 창업가들, 젊은 창업가들은 사실 새로운 생각으로 무장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8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 사회에는 메타버스라는 개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 트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는 메타버스 우리만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디지털 트윈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메타버스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지향점의 차이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이름 그 자체에서 담고 있듯이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쌍둥이라는 개념이니까 디지털 트윈이 표현하고자 하는 실체적인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게 항공기 엔진일 수도 있고 또는 공장 그 자체일 수도 있고 스마트 시티와처럼 보다 큰 개념의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디지털 트윈에서 먼저 실험하고 검증한 다음에 실제 세계에 적용을 해서 지금보다 보다 나은 항공기 엔진, 보다 나은 스마트 팩토리, 보다 나은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목적인 것이죠. 이에 반해서 메타버스는 현실 시스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메타버스는 제가 지금 여기에 적은 것처럼 현실과는 다소간에 유리된 별도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인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할 수 있으니 현실에서 하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메타버스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현실과 유사하게 가상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그건 다만 현실을 흉내내서 여러분들에게 현실감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실제 현실 세계에 어떤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제 구분이 가십니까? 현실을 궁극적으로 가면 양쪽 시스템 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있겠으나 그렇게 묘사하려고 하는 노력의 목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현실 시스템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돼? 라는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라는 공간 내에서 거기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실감나게 할 수 있으면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콘텐츠를 보거나 서로 SNS로 연결돼서 대화를 하거나 또는 거기 어떤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거나 하는 그 인터랙션 환경만 제공을 하면 메타버스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디지털 트윈은 좀 무모하게라도 개걸스럽게 현실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의 공간을 구축을 해서 현실과 가능하면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메타버스에서는 그냥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기기에 충분한 정도의 현실감을 주는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서로 두 가지 시스템의 차이를 좀 개념화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과거를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중요한 시점마다 과학혁명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었고 사람은 신의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창조된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것이 있었고 우리의 무의식,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다 조정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다라는 게 있었죠. 여전히 이제 최근에 21세기 들어와서는 사람의 뇌에 대한 무지했던 아주 깜깜했던 영역들이 점점 밝혀지기 시작했고요. 그 뇌의 기능들을 모방해서 사람의 뇌는 생각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들을 우리가 다른 시스템을 통해서 재현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것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되었고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인더스트리 4.0을 얘기를 할 때 CPS를 중심으로 한 복잡성을 점점 더 갖추어가는 시스템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의사결정을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스템과 사람의 협업에 의해서 우리 전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그렇게까지 정의를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문제의 복잡도, 문제의 양,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때까지 필요한 주어진 시간 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지고 단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디지털 트윈 또는 CPS와 같은 시스템의 도움 없이 기존의 방법대로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거나 간과하거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5%를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 1의 기능으로 넘겨버릴 거라는 겁니다. 과거에 했던 방법 그대로 비슷한 형태의 결과를 가지고 대충 때려잡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으나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리는 미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창업가로서, 기업가로서 세상이 변하기 전에 그 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탐색을 하고 알 수 있고 때로는 그걸 선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서가는 기업가, 창업가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성공 핵심 요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끊임없이 미래를 주목하는 능력이고 둘째는 이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변혁을 시도하는 투자입니다. 물론 이것이 제대로 된 탐색의 결과로 정확한 분석에 기반한 선택이었다면 성공하실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엉뚱한 선택의 결과로 실패라는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들이 다 간 길을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점하고 먼저 대응하는 그곳의 기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미래를 주목하고 그 미래에 대응하는 그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윈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이 어떤지,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탐색을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문제를 또는 그 미래의 변화에 대한 감지 상황을 에 대해서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인 건지를 사전에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마치 우리가 마법 구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틀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영역들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가? 미래의 변화 예측은 개인이 이해하는 범위와 얼마만큼의 관계가 있을까요? 사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기술 하나하나가 나와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술, 정치, 경제, 경영, 산업, 종교, 문화 등등 이 많은 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떤 티핑 포인트에 다다랐을 때 사회적인 변화가 느닷없이 사실은 진행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각각의 분야별로 자기의 분야에 관련된 것들만 알고 있고, 분야에 관련된 것들만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것들만 모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 변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것들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구별해낼 수 있다 그러면 성공에 이르는 길은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끊임없이 탐색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변화를 감지했다고 한다면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인지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미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미래를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이죠. 미래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과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해보실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시장성이 있을 것 같아 라는 대부분 그런 감을 가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그 감을 좀 더 보다 객관적이고 데이터 기반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자라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형상으로 구체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끊임없이 어느 분야에서나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새로운 걸 만들고 운영을 하고 최적화하고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면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점 보십니까? 저는 보진 않지만 우리 그 주역에 보면 사실 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미신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미풍양 속에 등장하는 그런 점과는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전에 찾아봤던 건데요. 점이 뭐냐? 극수질의 지위점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를 세워보고 다양한 수를 세워보고 미래를 아는 것을 점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미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결국 점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방법론 역시 결국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세워보고 미래를 따져보고 사고 실험의 한계를 다다라가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선의 미래, 가장 그럴듯한 미래를 가정하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상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데이터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끝은 시뮬레이션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담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 정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직이 사실은 그렇게 지향을 이제는 해야 되는 때입니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단언컨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데이터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메르스, 사스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스는 잘했고 메르스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스는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었고 메르스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습니다. 사스가 번졌을 때는 중국에서 이미 선행된 경험을 가지고 그 진행되는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메르스는 우리나라가 처음 확산된 곳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모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실험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인 실험 환경이었던 사스와는 다르게 메르스일 때는 그것보다 후에 일어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대처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스는 2003년도에 메르스는 15년도에 우리나라는 단 감염자가 4명에 그쳤던 사스였는데 메르스 때는 무려 185명이 감염되었고 36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중국은 아주 획기적으로 줄었죠.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덕을 많이 본 것이죠. 우리나라가 실험의 테스트베드가 되었고 중국은 이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출산 여전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수없이 많은 돈, 53조 가까운 돈을 썼지만 하나도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여러 전문가들이 각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단 설명일 뿐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는 설명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조직,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기업의 현황 또는 내 조직의 현황, 내 국가의 현황, 내 사회의 현황, 우리 사회의 현황을 제대로 표현하는 데이터와 지표가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인터넷 기업의 경우 자기 기업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지표를 생산해야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식별하는 데까지 대략 3년여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계속 실험해보고 활용을 해보고 검증하는 그 단계를 거쳐서 20만 가지 정도의 지표를 만들어내는데 대략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창업의 길에 들어서셨고 새로운 조직을 일구고 기업을 일군다고 하시면 처음부터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내가 이 작은 기업이지만 이 기업이 현재 어느 위치에 서 있고 어느 곳으로 가고 있고 또 어떤 곳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의 그냥 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 실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데이터로 보면서 계기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시작한다 하셔도 여기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2년 내지 3년의 여러 가지 반복된 실수를 거쳐야만이 여러분 조직에 맞는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데이터 주된 조직의 공통점,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 수집이 체계화되어 있느냐. 큰 조직의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직 전체를 조망하는 것만 자기의 미션으로 주어져 있는 데이터 최고 임원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거에 따라 조직의 운영 체계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관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 조직 또는 우리나라의 정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자,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전대미문의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 극적인 변화 그 자체가 가장 큰 위험이 아니라 그런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그 변화에 대처하려고 하는 그 자세, 그 태도, 그것이 더 큰 위험이라는 것을 이분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개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수용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저는 디지털 트윈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새로운 조직을 이루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때에도 그 만들어 나가는 방법론으로 이 디지털 전환의 총화인 디지털 트윈을 시작 시점부터 고민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공고드리면서 저희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